이 화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CU 편의점, 이마트, GS25, 그리고 삼각김밥까지.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바로 몽골 울란바토르. 버스엔 대우 마크가 선명하고 거리 곳곳엔 한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몽골은 한국을 선망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하필이면 한국일까요? 대장암 사기, 목숨 걸고 한국 병원을 찾은 여성. 아기를 낳고도 밥 한 끼 없는 병원 대신 조리원 천국을 꿈꾸는 몽골 엄마들. 한국이 아니었으면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웃나라 사람들. 지금부터 당신이 미처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상, 그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의 위상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29살이고 한국에서 11년 동안 유학하다가 작년에 몽골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첫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택시를 타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가는데 길거리 간판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CU, GS25, 이마트 간판이 한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기사님,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편의점이 많이 생겼나요? 기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 것만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 한국 가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년 동안 살았다고 하니까 기사님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치 마요네즈, 김치, 불고기 맛까지 다 있었어요. 점원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대학생들이 이거 엄청 좋아해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격표도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그냥 한글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몽골어로 번역하지도 않고요. 마치 한국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것들이 많아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많이 바뀌었구나. 요즘은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해.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다들 찾더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 상품이 수입된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이식된 거였어요. 사람들이 한국식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11년을 살았던 저에게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서도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한국 브랜드만 모여 있는 곳은 드물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시내 중심가로 나갔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 옷을 입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 대학생들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야, 나 내일 GS25에서 삼각김밥 사올까? 맛있다고 하던데. 응, 좋아. 나는 이마트에서 라면 좀 사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생활 11년 동안 매일 들었던 대화를 고향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이 이제 몽골에서도 가능해진 거구나. 아니, 어쩌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중국도 가깝고 러시아와도 오랜 관계가 있는데 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선택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대학교 동창인 바트와 오윤을 만났습니다. 둘 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졸업하고 지금은 울란바토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바트가 물어봤어요. 한국 어땠어? 나도 내년에 한국 갈 생각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트는 몽골에서 나고 자란 토종 몽골인이거든요. 해외 경험도 별로 없고 가족들도 다 여기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니. 왜 갑자기 한국에 가려고 해? 바트가 진지한 표우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미래가 안 보여.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한국이면 뭔가 다를 것 같아.
오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요즘 우리 또래 친구들 만나면 거의 다 한국 이야기를 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 저는 궁금해졌어요.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와 관계가 깊고요. 그런데 왜 한국일까요? 그런데 왜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 되는 거야? 바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중국은 너무 답답해.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어. 러시아는 요즘 상황이 좀 그렇잖아. 전쟁도 그렇고 경제도 불안하고. 오윤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잖아. 자유롭고 발전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어. 적응하기도 쉬울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몽골 사람들에게 꿈꿀 수 있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중국처럼 폐쇄적이지도 않고 러시아처럼 불안하지도 않은. 며칠 뒤 다른 친구들을 더 만나봤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회사 동료 오치르바트는 몽골 사람 100명 중 1명에서 2명은 한국에 산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한국에 유학 가거나 일하러 간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오치르바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야.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한국은 다르거든. 동등하게 대해주고 기회를 줘.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몽골인들의 호감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은 갈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곳,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의미로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몽골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한국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너도 그랬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한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몽골인들에게 한국은 이제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된 거였습니다. 살아갈 방향을 정할 때 고려하는 실질적인 옵션이 된 거죠. 일주일 뒤 모교인 몽골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한국학과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였어요. 바트오치르 교수님은 제가 한국 유학을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캠퍼스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학과 건물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한국어 수업 신청을 위해서였습니다. 교수님, 한국학과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바트오치르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는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어. 요즘은 한국학과가 몽골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 중 하나야. 교수님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봐봐. 이게 최근 5년간 한국학과 지원자 수야. 매년 2배씩 늘고 있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는 한 학년에 2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80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취업 때문이야.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이 확실히 보장돼. 통역사, 무역회사, 한국회사 몽골지사, 심지어 병원에서도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찾고 있어.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 대화가 들렸어요. 야, 너 한국어 몇 급이야? 나 지금 3급. 4급 따면 한국 회사에 지원해 볼 생각이야.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영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가 영어만큼 어쩌면 더 실용적인 언어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통역 일로 한국 기업 울란바토르 지사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현지 직원 에르덴 바야르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르덴 바야르 씨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에르덴 바야르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몽골 국립대 한국학과 출신이에요.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에 취업했죠. 한국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월급을 들어보니 몽골 평균 임금의 3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어 하나로 이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야에서 한국어를 많이 필요로 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해요. 유통업체, 건설회사, IT회사, 심지어 병원에서도 한국어 통역사를 찾고 있어요. 한국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는데 한국어 교재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큰 규모로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어 책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말이에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어 교재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20대들이 많이 사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한국어 학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오후 7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학원 앞에서 나오는 학생 하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학생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취업하려고요. 저희 또래에서는 한국어 못하면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려워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가 영어를 넘어선 실용 언어가 된 거였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학과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유학한 덕분에 지금 통역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로 인생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어 하나로 새로운 기회를 잡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눈에 띈 건 운전석 뒤쪽에 붙어 있는 스티커였습니다. 대우라는 한글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버스 내부 곳곳에 한국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상구 표시, 좌석 번호, 심지어 손잡이에도 한국어 표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 버스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응, 중고로 들여온 거야. 요즘 울란바토르 버스 대부분이 한국 버스지. 튼튼하고 좋더라. 창밖을 보니 지나가는 버스마다 현대, 대우 로고가 보였어요. 한국에서 쓰던 버스들이 몽골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였죠. 버스 안내 방송도 흥미로웠습니다. 몽골어로 나오지만 중간중간 한국어 단어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정류장, 안전벨트 같은 단어들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병원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한몽합 작병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국 병원과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접수대 배치, 의자 배열, 심지어 안내판 디자인까지 모든 게 한국식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일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하네요. 직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 병원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어요. 예약제도, 진료 방식, 모든 게 한국식입니다. 예약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 시스템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문자로 알림받고 대기번호까지 모든 게 한국 병원과 동일했습니다. 환자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모두 만족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대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TV, 한국 잡지들, 심지어 물컵까지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여성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어떠세요?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전 몽골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무엇보다 믿을만해요. 다른 병원과 뭐가 다른가요? 한국에서 온 병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신뢰가 가더라고요. 실제로도 시설이나 서비스가 훨씬 좋고요.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버스든 병원이든 몽골 사람들이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것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효율적이고 편리했기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만난 대학생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버스 어떠세요? 좋죠. 예전 러시아 버스들보다 훨씬 편해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고장도 덜 나고요. 그 학생이 덧붙였어요. 사실 저희 또래들은 한국 것들에 익숙해요. 드라마나 케이팝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시스템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죠. 한국에서 11년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몽골에서는 혁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시스템, 병원 시스템, 모든 게 몽골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어요. 이틀 뒤 통역일로 울란바토르 시내 한 호텔에 갔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과 몽골 환자들 사이에 상담을 통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올트사이안이라는 45세 여성이었는데 작년에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트사이안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몽골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편히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족들이 한국 치료를 알아봤다고 했어요. 몽골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올트사이안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한국 병원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쳐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치료 어떠셨어요? 올트사이안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희망을 주더라고요. 몽골에서는 포기하라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날 통역을 마치고 올트사이안 씨와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점들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의료진들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몽골어 통역사도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 없었고 간병인 시스템도 너무 좋았어요. 올트사이안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몽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병원에서 몽골어가 자주 들렸어요. 저처럼 암 환자도 있고 심장병, 뇌 수술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몽골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게 이렇게 보편적인 일이 된 줄 몰랐거든요. 며칠 뒤 우연히 동네에서 올트사이안 씨를 다시 만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올트사이안 씨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기검진 때문에 3개월마다 한국에 가고 있어요. 그때 올트사이안 씨의 남편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내 생명이 걸린 일이라 결정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올트사이안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큰 병에 걸리면 다들 한국 치료를 생각해요. 제가 좋아진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올트사이안 씨 같은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몽골 전체로 퍼져나간 거구나. 단순히 한국 의료가 발달했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구한 구체적인 경험들이 쌓인 거였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어요.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한국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 좋은 치료받았구나 하면서. 예전에는 외국 치료라고 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야.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이제 의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나라가 된 거죠. 다음 주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학과 동기였던 오윤태무진이 작년에 한국에서 출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임신 중에 한국으로 간 거였죠. 오윤태무진, 한국에서 애 낳는 게 어땠어? 오윤태무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천국이었어요. 몽골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랐는데? 오윤태무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몽골 산부인과 상황을 알아야 해요.
여기서는 출산하면 바로 나가야 해요. 하루 이틀 정도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거죠.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몽골의 출산 환경이 그렇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출산하고 나면 혼자 알아서 해야 해요. 밥도 직접 해먹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오윤태무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주 동안 거기서 지냈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산후조리원이 뭐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출산한 산모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밥도 해주고 아기도 봐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냥 쉬기만 하면 돼요. 모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윤태무진이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 5번 밥을 챙겨줘요. 모유 수유에 좋은 음식들로만.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밤에도 편히 잘 수 있어요.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그런 게 있구나. 정말 부러워. 오윤태무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모유 수유 방법, 아기 돌보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처음 출산하는 엄마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돼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 11년 살면서도 산후조리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비용은 어땠어? 좀 비싸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몽골에서 출산했다면 몸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렸을 텐데 한국에서는 2주 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다른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국에서 나을 거야? 오윤태무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 둘째 낳게 되면 무조건 한국에서 나을 거예요. 이제 몽골에서는 못 낳겠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오윤태무진과 따로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 오윤태무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한국은 출산하는 여성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요. 몽골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와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어머니도 감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겠구나. 내가 너 낳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한국 출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녀. 오윤태무진처럼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더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몽골 여성들에게는 혁명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단순히 의료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출산하는 여성을 대하는 사회의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몽골에서는 꿈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통역일로 새로 문을 연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 갔어요. 오픈 행사 통역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보던 치킨집과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인테리어, 메뉴판, 심지어 직원들 유니폼까지 모든 게 한국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장인 볼드바야르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한국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볼드바야르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음식만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요? 네, 주문받는 방식, 조리하는 방법, 포장하는 것까지. 모든 걸 한국식으로 했어요. 효율적이고 깔끔하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주방을 보니 한국 치킨집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타이머로 조리시간 관리하고 포장지도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오픈 첫날임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어떠세요? 와, 정말 한국 치킨집 같아요. 포장지도 한국 것 같고 맛도 한국에서 먹던 거랑 똑같아요. 그 학생이 친구와 함께 온 거였는데 친구도 말했어요. 저는 한국 가본 적 없는데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분위기예요. 며칠 뒤 다른 통역일로 새로 생긴 배송업체 사무실에 갔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배송업체는 몽골 회사였는데 운영 시스템을 한국의 쿠팡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바트자르가이 씨가 설명해 줬어요. 저희는 한국의 빠른 배송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어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걸 몽골에서도 해보려고 해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정말 한국 택배 회사 같았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배송 추적 시스템도 한국에서 보던 것과 비슷했고요. 몽골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요? 바트자르가이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원하거든요. 한국식 서비스에 익숙해진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빠른 배송이 몽골에서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뒤에는 새로 생긴 카페에 갔어요. 거기도 한국 카페 체인을 모델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카페 사장 에르덴 테무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스타일로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카페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메뉴 관리, 직원 교육, 고객 서비스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실제로 그 카페는 한국 카페와 똑같았어요. 주문하는 방식, 음료 만드는 과정, 심지어 매장 음악까지 모든 게 한국식이었습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에르덴 테무진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국 가봤던 분들은 진짜 한국 카페 같다고 하세요. 한국 안 가봤던 분들도 이런 게 한국식이구나 하면서 신기해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이제 몽골에서는 한국의 음식이나 상품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 자체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치킨집 운영 방식, 배송 시스템, 카페 문화까지 모든 걸 한국을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편리함과 효율성을 몽골 사람들도 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몽골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몽골에서는 한국처럼 하면 된다는 말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몽골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대학교 후배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학과 3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이들과의 대화에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후배 중 한 명인 어유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배, 저희에게 한국은 이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야? 어유덴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런 삶이 있구나 하고 동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다른 후배 간토리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실제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한국 같아지고 있잖아요. 편의점, 카페, 병원, 모든 게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한국은 꿈의 나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후배들에게는 도달 가능한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럼 너희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 또 다른 후배 오치르바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몽골 젊은이들에게 비교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용사 아르윤자야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자꾸 한국 스타일로 해달라고 해요.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한국 미용실처럼 해달라고 하고요. 서비스까지요? 네, 샴푸하는 방법, 마사지하는 것, 차 대접하는 것까지. 한국에서 미용실 가봤던 분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서 요구하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용실 서비스까지 한국이 기준이 되고 있다니. 그날 저녁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엄마, 요즘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예전에는 한국을 멀고 신비로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 같아. 살기 편할 것 같고 체계적이고 그런 나라.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국처럼 되면 몽골도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한국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이상향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들과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해. 오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이 문제 해결의 참고서 같은 느낌이야. 교통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걸 한국을 보고 생각하게 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몽골 사람들에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을 넘어서 삶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걸요. 한국에서 11년을 살았던 제게도 이런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상적인 것들이 몽골에서는 혁신이 되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는 것, 병원에서 예약 시스템 쓰는 것,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몽골 사람들의 생활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대학생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라예요. 한국처럼 살면 우리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몽골에게 단순히 문화를 수출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제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기준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꿀 때 참고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된 거죠. 11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이런 변화를 목격한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깊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몽골은 이제 한국화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29살이고 한국에서 11년 동안 유학하다가 작년에 몽골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첫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택시를 타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가는데 길거리 간판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CU, GS25, 이마트 간판이 한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기사님,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편의점이 많이 생겼나요? 기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 것만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 한국 가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년 동안 살았다고 하니까 기사님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치 마요네즈, 김치, 불고기 맛까지 다 있었어요. 점원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대학생들이 이거 엄청 좋아해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격표도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그냥 한글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몽골어로 번역하지도 않고요. 마치 한국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것들이 많아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많이 바뀌었구나. 요즘은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해.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다들 찾더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 상품이 수입된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이식된 거였어요. 사람들이 한국식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11년을 살았던 저에게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서도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한국 브랜드만 모여있는 곳은 드물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시내 중심가로 나갔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 옷을 입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 대학생들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야, 나 내일 GS25에서 삼각김밥 사올까? 맛있다고 하던데. 응, 좋아. 나는 이마트에서 라면 좀 사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생활 11년 동안 매일 들었던 대화를 고향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이 이제 몽골에서도 가능해진 거구나. 아니, 어쩌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중국도 가깝고 러시아와도 오랜 관계가 있는데
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선택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